사무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직장 생활 한 10년 정도 하고 무인 셀프 빨래방을 운영하고 있는 편윤범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직장에서 어떤 일 하셨어요? 네, CCTV 제조 회사에서도 있었고 자동차 부품 공장도 있었고 조명 회사도 있었는데 주로 구매하고 자재 관리를 맡아서 했습니다.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예, 40대 초반입니다. 회사를 나오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수직적인 직장 문화들이 있잖아요. 가기 싫은 회식도 가야 되고 어떨 때는 야근을 하고 싶지 않은데 야근을 해야 되는 경우, 주말엔 좀 쉬고 싶은데 쉬지도 못하고 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조금 불만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회사 다니다 보면 이제 부장님, 차장님, 이사님 다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나이가 40대, 50대 돼도 꾸준히 직장 생활을 해야 되더라고요. 요즘 친구들 말로 워라밸이 아예 없는 거예요. 일도 하고 쉬기도 하고 이런 걸 어느 정도 좀 맞춰줘야 되는데 이게 내가 앞으로 계속 해야 되는 직장 생활인가? 나 이거 계속 해야 되는 거 맞는가? 그런 것들이 생각이 들다 보면 아니야, 이거는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이야.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봐야겠어. 했던 게 회사를 그만두게 된 직접적인 요인이죠. 그래서 뭔가를 좀 도전을 해봐야겠다.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시작하지 못하면 못할 것 같다. 그리고 친구나 주변 분들도 이미 시작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도 지금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알아보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창업은 처음이신가요? 아닙니다. 직장 생활을 마무리하고 처음 도전했던 거는 키즈 카페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는 어린이 인구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쪽이 어떻게 보면 블루오션 같은 그런 사업이어서 요걸 도전을 해봐야겠다. 그리고 평소에 아이들도 좋아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시고 얼마 있다가 키즈 카페를 하신 거예요? 거의 직장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같이 준비를 했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 창업 준비하는 데 소요됐었습니다. 그러면 회사 준비는 하시고 나오신 거예요? 네, 이미 하고 있었고요. 계획을 하고 있으면서 퇴직과 동시에 창업을 해야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처음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굉장히 많았어요. 프랜차이즈였는데 준비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하면서 인테리어도 몰랐고, 그때는 이런 본사에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도 잘 이용을 하지 못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오픈을 하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직원 채용도 그렇고 고객 응대하는 부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그때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총 몇 년 동안 하셨어요? 6년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매출은 어느 정도 되셨어요? 월 매출은 편차가 약간 있긴 하지만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그 정도로 쭉 유지하다가 어느 정도 시점에서 하락세를 타게 되었어요. 경쟁 상대도 많이 생겼고요. 경쟁 상대가 생기다 보니까 새로운 시설들, 그리고 아이들이 원하는 것들이 자꾸 생기다 보니 그렇게 되면 저희 매장은 노후화가 되거나 좀 떨어지는 매장이 돼요. 다른 시설에 비하면. 근데 거기에 재투자를 하기에는 너무 큰 비용이 발생을 해서 재투자보다는 사업을 정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키즈 카페 왜 망하셨어요? 그 당시 제가 결혼을 안 해서 아이도 없었고, 그리고 부모님들이 원하는 것들을 잘 못 맞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내가 좋으니까 이렇게 해놨는데 엄마 아빠들은 이거를 잘 이용을 못 하신다, 뭐 이런 경우도 있었고, 제가 봤을 땐 되게 좋고 막 그런데 아이들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네, 이런 것들, 이런 게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어떤 계기로 운영을 하시게 됐나요? 키즈 카페를 하다 보니까 매출이 점점 줄고 관리비는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뭔가 다른 거를 생각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알아봤던 게 셀프, 무인, 이런 거에 키워드를 가지고 찾았었어요. 근데 셀프 빨래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봐야겠다 하고 그때부터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무인 점포는 몇 종류를 알아보셨어요? 편의점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셀프 세차장, 그리고 빨래방. 그 당시 많지는 않았는데 셀프로 하는 것들이 막 생기고 있는 그런 과도기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세 개 중에 투자 비용이라든지 입지나 이런 걸 따져봤을 때 빨래방이 좀 좋아 보였어요, 그때는. 빨래방 선택하시기까지 시간을 얼마나 쓰셨어요? 처음에 잘 모르고 키즈카페 할 때는 준비 기간이 짧았거든요. 3개월. 근데 거기서 실패를 봤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빨래방을 준비하는 데 한 6개월 이상 걸렸던 것 같아요. 6개월도 짧은 기간 아닐까요? 짧다면 짧을 수 있는데 그래도 매일같이 가게 자리도 알아보고 요 다른 매장들도 주말 같은 경우에 찾아가서 정말 실제 눈으로 보고 제가 체험도 한번 해보고 해서 짧다면 짧겠지만 6개월의 준비 과정이 있었습니다. 지금 어떤 일 하시는 거예요? 매장에 와서 외부에 있는 오염이나 이런 것들 있는 것들을 닦아내고 있습니다. 직원은 따로 없으신 거예요? 네, 직원 없이 제가 혼자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일 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은 매일 해야 되는 건조기 필터에 있는 먼지를 제거하고 있는 거예요. 사장님께서 직접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럼요. 점주님들이 매일같이 다들 하시는 거세요. 하루에 몇 번 하시나요? 네, 보통 하루에 한 번은 꼭 하고 있어요. 손님이 많아지는 경우에는 이 필터에 먼지가 계속 쌓이기 때문에 많은 경우는 아침, 저녁으로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일에 익숙해지려면 얼마나 걸리실까요? 보통 한 3, 4개월 정도는 꾸준히 하시면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먼지가 많은데 기관지가 약하신 분한테도 괜찮으실까요? 그래서 꼭 마스크 쓰고 작업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지금 어떤 일 하시는 거예요? 세탁통을 깨끗하게 세척하는 거를 지금 작동을 하고 있어요. 이건 매일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 안에 이물질이 쌓이지 않도록 항상 깨끗하게 유지를 해줘야 되거든요. 어떻게 청소하시나요? 프로그램에 있어서 저희가 간단하게 500원 정도를 투입을 해가지고 돌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선생님은 직접 밀어야 되나요? 그럴 수는 없어요. 이 기계가 다 조립이 되어 있고 뜯을 수는 없기 때문에 고온으로 하는 이제 세척 프로그램이 따로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두 번 정도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제 세제를 좀 넣으려고요. 잠시 보여드릴게요. 밖에도 매장이 구성이 되지만 안에도 이렇게 기계실처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세제 공급도 해야 되고 건조하면서 뜨거운 공기들이 밖으로 나가는 시설들 이렇게 구성들이 필요하거든요. 지금은 세제를 넣을 건데 보면은 세제가 패키지로 오면은 각각의 이 통에다가 부어줘야 돼요. 세제는 총 몇 종류인가요? 세제는 한 7종류 정도 돼요. 네. 헷갈리진 않으세요? 아니요, 이렇게 다 표시를 해놔서 헷갈리지 않도록 표시를 해놔서 다 맞춰서 넣을 수 있습니다. 손님들이 세제를 따로 구입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저희는 자동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세제를 어떤 분들은 너무 많이 넣거나 그러면은 세탁이 잘 안 될 수 있는데 저희는 용량에 맞춰서 자동으로 투입되니까 그냥 편하게 오셔서 세탁물만 들고 오시면 바로 세탁하실 수 있어요. 무인 점포면 정말 무인인가요? 사람이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점주님이 와서 관리할 부분들은 꼭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무인이면 알아서 돈도 벌고 알아서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토는 아니에요. 그래서 꼭 점주님이 방문을 해서 매장을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매장 하나 관리하는데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시간을 쓰시나요? 한 군데 기준으로는 보통 1시간 정도 소요되고 있어요. 사장님께서는 일만 하시나요? 아닙니다. 세 군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세 군데 보면은 한 서너 시간 정도 이동하는 시간 포함해서 그 정도 소요되고 있어요. 지금 어떤 일 하시는 거예요? 매장이 이제 서비스 차원에서는 안마기인데요. 안마기 청소하고 있는 거죠. 네. 서비스 물품들이 많나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안마 의자 있고요. 커피 자판기를 준비해 놨습니다. 거기서도 수익이 나오나요? 큰 수익보다는 그냥 서비스 차원이라 한 5만 원 내외 이 정도 소소하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일 하시는 거예요? 네. 화장실 청소 좀 하려고요. 매장에 화장실도 있어요? 네. 화장실 있으면 좋죠. 네. 왜냐면 기다리시다가 화장실 이용 못 하시면 많이들 불편해 하시니까. 네. 있는 매장을 이제 선택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빨래방에 화장실이 있는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에요. 이제 저희처럼 매장 안에 있는 곳도 있고, 공용으로 쓰시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는 걸로 알아요. 이 화장실이 네. 동료 화장실이 될 가능성은 없나요? 충분히 있죠. 옆에 공원도 있어서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원에서 노시는 분들, 아이들 와가지고 많이들 쓰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아놨는데 어차피
그분들이 크게만 여기서 이제 사건 사고를 일으키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게끔 웬만하면 개방해 놓는 편입니다. 매장 운영하실 때 힘든 고객님을 만나신 적 없으세요?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술을 정말 많이 드시고 와서 바닥에 이제 구토를 하시고 주무시고 새벽에 가시고 안 치우고 그런 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매장에서 음식물 막 시켜 드시고 냄새 나잖아요. 그래서 빨래하러 왔는데 짜장면 시켜 드신 분들, 치킨, 피자 이런 거 시켜 드시는 분들, 저녁에 오면 맥주나 이렇게 드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많지는 않은데요. 이제 서로 이제 배려하면서 안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새벽 시간에 손님 없는 새벽 시간에 가끔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개인 빨래방이 뭐 하는 곳인가요? 집에서 하시기 힘든 많은 빨래들 있잖아요. 그런 거 갖고 오시면 한 번에 해결을 하실 수가 있어요. 세탁기 용량이 크다 보니까 빨래도 하고 건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매장이죠. 오시면 어떤 방식으로 세탁을 하시게 되나요? 네. 일단 세탁물을 가지고 오셔서 크기에 맞는 원하는 세탁기에다가 세탁물을 먼저 넣으시고 그다음에 앞에 있는 문을 잠그시고 코스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저희 코스는 한 8가지 정도 있고요. 여기서 원하시는 코스를 이렇게 다이얼을 통해서 선택을 하신 다음에 저희는 이제 동전으로도 결제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 키오스크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키오스크에서 작동을 전부 다 시킬 수 있답니다. 고객층은 어떻게 되나요? 연령층은 정말 다양해요. 20대가 한 30%, 그리고 40대가 한 30%, 그리고 30대는 한 20% 정도 이렇게 돼 있고, 정말 연령대 높으신 분들은 60대, 70대 분도 계세요. 그럼 한 번 빨래를 하려면 몇 시간 정도 여기서 선주하시나요? 세탁하고 건조까지 다 한다 그러면 여유 있게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면 충분히 다 가져가실 수 있어요. 보통 손님들은 언제 많이 오시나요? 주부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학교 가고 오전 시간에 한 11시부터 1시 정도 많이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중간에 좀 비는 시간이 있고요. 저녁에 퇴근하시고 7시부터 9시, 그리고 밤 시간도 꾸준하게 있고요. 새벽 시간만 좀 비어요.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상황에 맞는 코스들을 여러 개 설정해 놓다 보니까 보통 5,000원에서 7,000원, 그리고 더 큰 장비는 7,000원에서 9,000원, 세탁은 그 정도를 하고요. 건조는 30분 기준으로 해서 4,000원, 5,000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민감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저희는 통세척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세탁 전에 통세척 500원 넣으시면 되거든요. 그거 하신 다음에 빨래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꼭 돈을 내야 되나요? 500원이 비싸다고 하면 비쌀 수도 있는데, 저희가 특별한 항균제가 들어가고 이제 깨끗하게 이제 청소를 하기 때문에 민감하신 분들한테는 크게 부담되지는 않을 것 같네요. 네. 매장 영업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네, 연중 무휴고요. 24시간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명절 때도 하나요? 네, 쉬는 날 없이 계속 운영하고 있어요. 기계는 몇 종류가 있나요? 세탁기는 20kg 대형 세탁기, 그리고 28kg 초대형 세탁기 그렇게 있고요. 건조기는 16kg 대형, 30kg 초대형, 그리고 저희 매장에는 없는데요. 2단 건조기도 있고 라인업은 조금 더 있다고 봤어요. 다시 한 번 말할게요. 9277 인증번호 보내드렸습니다. 어떤 일 하시는 거예요? 세탁기 사용법을 잘 모르셔가지고 그거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어요. 사용하시는 분이 어렵다고 생각하시진 않을까요? 처음에는 가정용 장비랑은 다르게도 생겼고 작동법도 다르다 보니까 조금 어려워 하시는데 한두 번 익숙해지시면 되게 능숙하게 잘들 사용하고 계세요. 사장님 매장을 좀 구경시켜주세요. 네. 이쪽으로 따라오세요. 네. 들어오시면 바로 이렇게 건조기, 세탁 끝나고 건조할 수 있는 건조기가 이렇게 있고요. 이쪽에는 세탁기들, 대형 세탁기, 초대형 세탁기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매장은 모두 몇 평인가요? 매장은 30평대예요. 33평 정도. 매장을 차리려면 매장이 몇 평 이상 돼야 되나요? 정해진 평수는 없는데요. 본인에 맞게, 상황에 맞게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기계를 뭐 3대만 놓고 싶으면 3대만 놓고, 뭐 건조기도 뭐 2대, 뭐 큰 것만 놓고 싶으면, 그거는 매장 크기나 상황에 고려해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30대 평수 기준이면 기계가 몇 개 들어가나요?
30평대는 정말 원하는 대로 넣을 수도 있어요. 기계를 5개, 6개도, 세탁기 5개, 건조기 5개까지도 충분히 다 커버할 수 있는 지금 이 상황입니다. 매장에는 기계가 몇 대가 들어가 있을까요? 지금 세탁기 4개, 건조기 4개가 있고요. 저희는 추후에 여유 공간으로 한 대씩 더 추가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세탁기와 건조기가 같은 개수가 들어가야 되나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세탁기 4대, 건조기 4대지만 세탁기 3개, 건조기 4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건조기가 더 많으면 더 좋겠죠? 최소 매장 기준이 몇 평인지 아세요? 제 생각에는 기계실 공간이랑 매장 포함해서 한 15평, 20평 정도는 충분하실 것 같아요. 매출은 어떻게 되시나요? 그때마다 달라요. 여기도 비수기, 성수기가 존재를 하는데요. 이 매장 기준으로 했을 때는 비수기라고 하면은 여름 들어온 5월부터 장마 전인 7월까지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성수기는 장마 때, 빨래 잘 안 마를 때, 그리고 겨울 한파, 그리고 겨울에서 봄으로 들어오는 간절기 그때인데 비수기로 따지면 월 평균 한 600에서 700 그리고 성수기 때는 800 이상 이렇게 수익을 나고 있어요. 순수익은 몇 프로 정도 될까요? 한 60% 정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금액으로 보면 한 달에 어느 정도 될까요? 금액으로 따지자면 한 300에서 400 정도는 꾸준히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하루에 한두 시간 투자를 하고 나머지 시간을 본인이 필요한 곳에 쓴다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충분히 만족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투자비를 다 뽑으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까요? 이 매장 같은 경우에는 5년 걸렸어요. 처음에 오픈을 하고 계속적으로 손님들이 누적이 되다 보면 이제 안정화가 되고 하다 보면은 5년 정도, 5년, 6년 정도면 충분히 다 회수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임대료가 어떻게 되시나요? 130만 원입니다. 임대료가 높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당연히 비중이 임대료가 제일 많이 차지해요. 관리비에 있을 때. 그렇기 때문에 너무 비싼 임대료 되는 곳은 빨래방 입지로서는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입지나 매장을 고려를 하실 때 대로변, 사거리, 모퉁이 그리고 좋은 자리 있잖아요. 그런 자리보다는 고객들이 빨래를 가지고 차를 타고 온다거나 걸어서 이동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메인 거리보다는 한 블럭 뒤 이런 곳으로 선택을 하셔도 되는 게 임대료가 너무 비싸면 가져가는 수익이 그만큼 줄어들어요. 그리고 주차를 했는데 딱지를 끊거나 그런 거 아닌 곳으로 좀 찾아 들어가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적합한 입지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원룸 단지 많은 곳, 아파트보다는 그런 곳이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매장은 주변 상권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나요? 여기는 아파트는 좀 멀리 있는 편이고 주변에 원룸이 많아요. 원룸, 다세대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큰 빨래는 보통 저희 매장에 와서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위치는 누가 정하셨어요? 위치는 본사하고 저하고 같이 개발을 했는데요. 전문적으로 본사에서 많이들 상권 분석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 위치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점포 오픈에 제한 거리는 없나요? 있어요. 상권 보호를 해주시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반경 500m 이내에는 같은 브랜드는 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점포는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은 어떻게 극복하시나요? 지금도 여기 근거리에 빨래방이 2군데, 3군데가 있어요. 근데 타 브랜드이기 때문에 제지를 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경쟁을 저희가 이겨내야겠죠. 가장 가까이 있는 다른 빨래방은 몇 미터 떨어져 있을까요? 직선거리로 하면 한 200에서 300m 사이에 있습니다. 그 매장 때문에 타격을 받지는 않으세요? 아무래도 처음 매장이 오픈을 하면 손님들이 가보겠죠. 하지만 그 이후로는 다시 저희 매장으로 돌아오시는 것 같아요. 무인 빨래방을 고려하고 계신 분이 브랜드를 선택하기 전에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을까요? 일단은 진짜로 이용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빨래를 가지고 가셔서 세탁도 해보시고 건조도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다 똑같이 생긴 것 같지만 세탁을 하는 기계마다 그 특징들이 다 있고 그 퀄리티가 다 달라요. 건조를 했을 때 정말 옷감이 손상이 안 되고 잘 마르는지 이런 것도 한번 따져보시고요. 그리고 창업을 고려하시고 상담을 할 때 영업사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나를 정말 예비 창업주로 인정을 하고 설명을 친절하게 잘하는지, 약속 시간을 잘 지켜주는지, 그리고 과장되거나 부풀려서 막 우리는 뭘 이런 걸 다 잘해요 막 이러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어떻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해주는 그런 거를 잘 따져보고 상담해 보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혹되면 안 되는 영업사원의 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 하면 얼마 벌어요? 한 달에 얼마 벌어요? 이거는 저희만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로 이제 현혹을 시키는 거죠. 잘 모른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그렇게 생각해주고 직접 경험을 한번 해보시면 이분이 거짓말을 한다 안 한다가 좀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무인 빨래방 운영은 어떤 분께 추천해 주시고 싶으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꼼꼼히 관리하는 스타일 이런 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무인이지만 관리를 안 하면 금방 표가 나요. 청소를 뭐 귀찮다고 뭐 이틀에 한 번 한다던가 뭐 3일에 한 번 하면 손님들이 왔을 때 지저분하면 그 매장 다음에 오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있으시면서 좀 꼼꼼한 스타일이 하시면 참 맞을 것 같아요. 50, 60대 분들도 네. 관리하실 수 있으실까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기계가 너무 복잡하지는 않거든요. 구조적인 거나 그런 걸 봤을 때는 충분히 50대, 60대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70대 이상 연세 드신 분도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버님 연세는 어떻게 되시나요? 저희 아버님은 70대 중반이세요. 작은 아버님 연세는 어떻게 되시나요? 작은 아버지들도 다 환갑 넘어서 다 60 후반, 70대 이 정도? 네, 이렇게 되고 계세요. 그분들께 무인 네. 빨래방을 추천해 주시고 싶으신가요?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노년에 힘든 일을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저희는 매장에 관리만 한두 시간 꾸준히 매일매일 이렇게 해주시면 고정 수익이 나오다 보니까 퇴직을 하신 다음에 준비하신 자금으로 운영하시기에는 정말 괜찮은 업종 같아요. 고객 응대하시면서 어려운 네. 점은 없으셨어요? 간혹가다 술을 드시고 여기서 주무시고 간다거나 그리고 화장실이 있는데 뭐 되게 지저분하게 쓰신다거나 그리고 어떤 분들은 화장실에서 흙이 묻은 걸 막 다 씻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등산화를 그냥 막 다 씻고 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무인 점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는데 정말로 매장에 좀 기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정말 부신다거나 이러지는 않으면 그것도 그냥 넘어가는 편이에요. 일부 어떤 분들은 이제 일부러 막 이렇게 기계를 해하려고 하셨던 분들도 있었어요. 그분들은 실제로 경찰에 신고를 해서 협조를 받은 경험도 있습니다. 무인 매장에서 사건 사고가 나면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응대가 가능하실까요? 정말로 이제 절도를 하겠다 해서 문을 열고 들어간다 그러면은 저희 경비업체가 있거든요. 거기서 즉각 출동을 하고요. 평소에는 파출소에 순찰 지역으로 등록을 하면 순찰차가 돌아다니면서 한 번씩 봐주고 있습니다. 안전사고는 없으셨어요? 네, 안전사고는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매장에 물이 떨어져서 넘어진다거나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런 사건 사고는 없었습니다. 왜 무인 점포를 선택하셨어요? 제일 큰 거는 인건비였어요. 저 혼자 하게 되면 인건비는 안 들고 누군가 직원을 쓴다거나 이렇게 되면 고정비도 올라가고 하다 보니 무인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컸습니다. 그 중에서도 왜 빨래방을 선택하셨나요?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의식주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요식업은 솔직히 자신이 없었어요. 너무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옷을 입는데 옷은 매일 입고 빨아야 되고 깨끗이 해야 되잖아요. 세탁소도 알아봤는데 세탁소는 기술이 필요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오염물에 대해서 잘 지워줘야 되고 다림질도 해야 되고 셀프 빨래방은 기계를 믿고 할 수 있는 거라서 선택을 하게 됐어요. 무인 빨래방 중에서 왜 이 브랜드를 선택하셨나요? 다른 곳도 처음에 창업할 때 알아봤는데 다른 곳은 다 창업비가 얼마고 뭐가 좋다 요것만 강조를 했었고 워시앤조이는 실제로 세탁을 하는 장비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해주셨어요. 어떤 장비를 선택을 해야 이 사업을 하는데 길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비용이 안 들고 요거를 선택을 했을 때 길게 할 수 있고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많이들 설명을 해주셨어요. 기계가 중요한가요? 정말 중요해요. 기계는 멈추면
저한테 바로 손해가 되는 거예요. 멈추면 바로 돈을 못 버는 거거든요. 이 매장을 운영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6년 차 되고 있어요. 매장은 총 몇 개 운영하시는 거예요? 3개 지금 운영 관리하고 있어요. 어떻게 3개나 매장을 운영하시게 되셨어요? 처음에는 부업 개념으로 했어요. 생활비 정도 벌어야겠다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수익률도 괜찮고 하다 보니 이제 1호 매장을 하고 바로 2호점을 차리고 그래서 또 3호점까지 확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인건비도 안 들어가고 그리고 24시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거만큼 좋은 게 없다고 생각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장 3개 운영하시려면 하루에 시간을 어느 정도 쓰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부터 한 점심때까지 한 3, 4시간 정도 할애를 하고 있는 편이에요. 빨래방 외에 다른 일은 안 하세요? 작년까지는 반 정도 직장인처럼 생활을 했었는데 그 부분도 정리를 하고 지금은 빨래방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사장님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시나요? 아침에 한 7시 정도 일어나서 직장인들 출근하듯이 매장들 전부 다 돌고 있어요. 순차적으로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돌다 보면 오전 한 11시, 12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직원은 안 쓰시는 건가요? 네, 직원 없이 혼자 다 하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가능한 수준인가요? 네, 충분히 다 가능하시고요. 직원 없이도 크게 힘들거나 위험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매장 운영하시면서 가장 힘든 건 어떤 거세요? 힘들다. 힘든 거는 그렇게 막 육체적으로 막 힘들다기보다는 그냥 멀리 못 가는 거? 주변에 있어야 되는 거? 그런 거? 네. 아직 맘 놓고 여행을 좀 멀리 가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마케팅이나 홍보 이런 부분이 한계가 오더라고요. 이게 맞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힘들었어요. 운영하시면서 가장 좋은 건 어떤 거세요? 좋은 거, 4시간이 많은 거 그게 제일 좋아요. 하루에 한두 시간을 매장에 투자를 하고 나머지는 자기 개발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정말로 필요하시면 직장을 새로 구하셔도 되고 이런 4시간이 많아지는 거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창업하신 후에 망하시잖아요. 네.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빠른 선택, 준비 과정이 너무 짧다? 저도 한번 경험을 했는데 그래도 좀 잘 알아보시고 경험해보시고 판단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냥 누가 이거 잘 된다 하더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따라가다 보면은 저랑 맞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내가 생각했던 이건 아닌데 그러다 보면 운영도 잘 안 되고 관리도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빨리 망하는 지름길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창업을 하시고 나서 알게 된 점은 어떤 거가 있으실까요? 제일 큰 거는 세금? 직장 생활할 때는 크게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창업을 하고 사업체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세금 관리를 잘해야겠구나. 다 버는 게 다 내 게 아니구나. 내가 낼 돈도 있는데 그냥 관리 없이 계획 없이 써버리면 큰일 나는구나. 이런 걸 제일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제가 소비자였을 때 그리고 제가 그 소비자를 응대하는 입장에 있을 때 그런 반대되는 상황들 저도 이제 어디 가서 소비자잖아요. 근데 제가 그 손님들을 맞이하는 이런 거를 좀 잘해야겠다. 나도 어디 가도 판매하시거나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함부로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럼 나도 똑같이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예전에 직장생활 같이 하셨던 분들은 지금 몇 명이나 계세요? 아직도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퇴직하셔서 귀농하신 분들도 있고 귀촌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동료분들은 사장님 뵐 때 뭐라고 얘기하시던가요? 약간 좀 부러워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온종일 회사나 어디 직장에 매여 있지 않고 일정 시간만 투자를 하면 나머지는 다 4시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되게 부러워하고 있어요. 이른 나이에 회사를 나오셨는데 그거에 대한 본인의 결정은 돌아보면 어떠신가요? 지금 와서는 참 잘했다 생각이 듭니다. 네, 좀 더 일찍 나올 걸 그런 생각들 들고 있어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좀 더 큰 매장을 한번 꿈꾸고 있어요. 주차장도 넓고 다른 기반 시설도 다 갖춰준 교외로 좀 나가서 큰 매장을 좀 해볼까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퇴직을 하시고 신규 창업을 하시는 형님들이죠. 저한테는 이제 형님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꼼꼼하게 좀 따져보시고 말 잘하는 영업사원들한테 속지 마시고 정말 내가 해야겠다 그러면 정말 이용해보고 따져보고 어디 가서 막 알아보고 해서 정말 안전한 창업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이거저거 막 이게 유행이래더라 그래서 막 따라가지 마시고 정말 본인이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거 그런 거 잘 고려해 보셔서 속지 않고 좀 노후를 탄탄하게 준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형님들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